자, 뭐, 어차피 뭐 이슈가 천안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얘기는 좀 있다고요. 1번 어뢰 쓰기 전에 테스트하는 것. 1번 어뢰를 1번을 파란색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1번이라고 해필이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참 어떻게 색깔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저 사람들이 파란 색깔 썼거든요. 예, 민주당은 빨간 거 쓰고 이제 둘이가 깨끗하게 바꿉니다. 또 그것도 참 우리 정치 역사상 참 재밌는 일인데 서로 색깔을 바꿔버려요. 그 당시 2010년에는 한나라당이 파란색을 썼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파란색을 썼는데 쓰기 전에 테스트한 자국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매직이 잘 먹나 안 먹나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뢰의 어느 구석에다가 어뢰 매직으로 콕콕콕 찍어서 연습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 파란 색깔로 매직으로 딱 썼지 않습니까? 이러고 뭐 북한이 썼다고. 6.2 지방선거 선거 앞두고 해필이면 파란색으로 또 그때 1번을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예?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앞두고 3월 달에 이거 건진 게 5월 달에 건졌다 그랬거든요. 5월 달. 예, 언젠가 한번 어뢰를 건졌다는 쇼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거 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예. 그거는 뭐 아마 배꼽 잡고 웃을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1번을 녹 쓴 곳을 피해서 이렇게 썼는데 알고 봤더니 확대경으로 보니까 아이고 녹난 거 위에다가 쭉 지나갔네.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이거 색깔 변조를 해가지고 살펴보면 녹 위로 지나간 것이 왜냐면 매직이 두꺼운 페인트는 아니지만 매직이 지나가고 매직을 쓴 깔끔한 것이 나중에 녹이 피었다면은 매직 뚫고 이게 올라와야죠. 매직을 깔아뭉개면서 쓰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드로잉 테스트. 뭐냐면 한 번씩 강연을 그때 참 많이 했는데 강연할 때마다 맨 위에 거 보십시오. 깔끔한 상태로 녹이 없는 상태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몇 장 나눠주고 자 1번 써보세요. 본인이 이 어뢰를 가지고 국민한테 공개하기 전에 1번을 써야만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고 1번을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김없이 요 한가운데 1번 씁니다. 그런데 녹이 난 하나 둘 셋 녹이 난 이거를 종이를 주고 1번을 쓰라면 또 어김없이 녹을 피해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뭔 얘기냐? 1번이 쓰여진 메커니즘에 있어서 심리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얘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쓰기 전에 1번을 쓰기 전에 빡빡 닦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닦고 이쪽으로 닦고 아마 WD-40 같은 걸 썼을 것 같은데 녹 제거제 닦다 보니까 이렇게 닦은 흔적과 닦지 않은 곳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요. 그죠? 요 구석들 보십시오. 녹난 이 붉은 녹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1번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1번을 쓰는 분은 매직을 쓰면서 이거 어디 중고 고물 이거 가져온 거 뭐 흔하지도 않을 텐데 여기다가 잘못 쓰게 되면은 정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딘가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 전에 볼트너트 먼저 보고 갈게요. 볼트너트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볼트고 요게 너트입니다. 요거 너트요. 풀렸잖아요. 여기에 이게 와셔라 그래요. 이걸 와셔. 여기에 뭔가가 있다가 폭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다면 이 부분 어딘가 작살나야죠. 그죠? 물리적인 손상이 존재해야 되죠. 그죠? 여기에 뭔가가 있다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손상도 입히지 않고 달랑 떨어져 나가는 귀신 같은. 그리고 이거 왜 풀렸어요? 이거? 뭐가 떨어져 나갔을까? 풀었다가 다시 잠근 이유는 뭘까? 반질반질하게. 그죠? 이런 조작, 예. 이런 형상은 불가능한 거죠. 자, 이겁니다. 요 뒷면에 1번이라고 쓰여 있는 면인데요. 뒷면에 1번이라고 쓰여 있는 그걸 확 뒤집으면 매직으로 하나, 둘 해보고 여기는 녹이 난 부분을 꼭꼭꼭꼭 녹이 난 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물을 묻혀서 물로 이 매직이 퍼지나 어쩌나 한번 이게 뭐 세 종류의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잘 먹나?
물에는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벅벅벅벅 손상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아니면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해 놓고 그 다음에 못 같은 걸로 뜯은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뜯은 겁니다. 그래서 매직을 묻은 것이 나중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이 언젠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하시더라도 매직 1번 제가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뭐 처벌을 받든지, 그죠? 네. 우리 천안함 함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가셔가지고 막 강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천안함 함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해군 후배 아닙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해군 생활을 할 때 그 시절이 참 기억에도 오랫동안 남고, 또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군함을 타고,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진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인천으로 갔으니까, 그때 함께 저와 군 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 제가 모셨던 함장님, 네, 그 함장님은 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동기십니다. 그 함장님, 그 당시에 부장님, 그 다음에 작전관은 저하고 동기예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지만, 저는 해양대학 출신이지만 나이가 같은 기수여서 친구입니다. 지금까지도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한 3번 뵀나요? 한 번씩 쭉 지금 몇십 년이, 30 몇 년이 지나도록 그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들이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 출신들이라고 해도 전 제 후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천안함 함장이시라면 자기가 한 말처럼 경계에 실패를 해서 적의 잠수정이 몰래 침투를 해서 한 방에 배를 반토막 했다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처벌받아야지요. 그죠? 예. 자신의 지휘하는 함선이 경계에 실패해서 46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경계 실패, 그 작전에 실패한, 경계 작전에 실패한 100명도 서안을 오르락 내린 게 그냥 가서 시간대로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서해를 경비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초기함이 뭡니까? 경계함인데.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좌초후 충돌한 것인데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첫째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함선을 멸실한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외세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6.25 때도 백령도, 서해 5개도서 한번 지도를 놓고 보세요. 어떻게 이 땅이 대한민국 땅일까 할 정도로 북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연평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건너 보여요. 바로 코앞에. 강남 강북 보이듯이 보입니다.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해군이, 또 해병대가 지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막강한 대한민국 해군이 한밤중에, 그것도 키리졸브 훈련으로 수십 척의 함선이 한미연합이 이지스함만 해도 3척 훈련하고 있는데, 원래 그것도 보통 훈련입니까? 대잠 훈련. 잠수함이 침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대잠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도 6월달이 돼서야 미국의 AP통신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알게 된 겁니다만은, 대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와서 한 방에 반토막을 냈다? 글쎄요. 그래요. 네. 그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옳은지 법정에서 그거를 가름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마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좀 차분해지세요. 제대까지 했으면. 본인이 증인 아닙니까? 제대하면서 일개 특진해서 제대하는 것도 노크 기순이나 해엄 기순 그런 대우를 해줍니까? 아니잖아요.